안녕하세요. 너울쌤입니다. 네, 오늘은 너울쌤의 요양보호사 핵심 요약, 10장에 있는 신체활동 지원 파트, 개인위생부터 복지연구까지, 조금 내용이 방대하긴 하지만 같이 정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줌 수업을 2시간을 마이크 없이 생으로 연강을 했더니 목소리가 조금 많이 잠식이 됐어요. 조금 업을 하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개인위생 및 환경관리 파트는 구강청결 돕기부터 구강, 두발, 손발, 회음부, 세면돕기, 면도, 목욕, 옷 갈아입히기. 자, 제가 왜 8개를 불렀냐면 보통 시험 문제가 한 5문항 정도 출제가 돼요. 그래서 8개 중에 5개 파트를 골라서 난다 생각하시면 돼요. 구강청결에서 뭐 2문제, 뭐 이런 식으로 출제하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벌써 소 분류가 8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중에 5개를 내면 겹치지 않게 출제할 수 있어요. 제가 쇼츠에서 너울쌤의 공부방으로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런 짧게 짧게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크게 보면서 전체의 중심 목차, 소 목차 이걸 분류해야지만 사실 공부하는 게 조금 수월해집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그럼 우리가 구강청결 돕기에서는 또 어떻게 나눠지나요? 여기도 벌써 4개로 나눠지죠. 입안 헹구기, 입안 닦아내기, 칫솔질하기, 의치손질하기. 자,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디가 제일 많을까요? 네, 의치손질하기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나올 만한 확률이 가장 높은 것을 또 여기서 뽑아보라고 하면 단연 칫솔질과 의치손질하기를 뽑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럼 입안 헹구기에서는 식 전의 효과와 식 후의 효과가 있습니다. 이것만 구분을 잘 해주시면 되거든요. 자, 식전에는 구강의 건조를 막고 타액이나 위액의 분비를 촉진할 수 있고 식욕을 증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식 후에는 구강 내 음식물을 제거한다고 당연한 거죠. 그거 외에도 음식물로 인한 질식을 예방할 수 있어요. 먹고 나서 음식물이 고여 있다면 이 음식물이 기도로 넘어가는 경우에 질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편마비나 치매 어르신 식사하시고 나셔서 마비 쪽에 음식물이 고여있지 않은지 꼭 확인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중요한 내용이 있었죠. 자, 그 다음에 입안을 닦아내실 때는 순서 방향을 한번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항상 치아는 윗니가 먼저예요. 그래서 윗니와 잇몸을 닦고 아랫니와 잇몸의 방향으로 가주시면 됩니다. 자, 칫솔질 하실 때 적당량의 치약을 쓰셔라. 혹시 우리 표준교재 생각나실까요? 칫솔 위에다가 치약을 이렇게 얇게 펴발라서 칫솔목 깊숙이 그렇게 해야지만 칫솔의 치약이 치아의 골고루 잘 퍼져서 잘 닦이거죠. 우리가 치약이 또 너무 많게 되면 치약으로 인한 청량감 때문에 잘 닦였다라고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적당량, 작은 양을 쓰시는 게 좋습니다. 사실 뭐 완두콩 이렇게 치아의 개수에 따라 치약의 양이 달라지긴 하거든요. 그런 세부적인 내용까지 나오지 않으니까 그 적당량 이렇게 하면 저는 이제 완두콩만큼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칫솔질의 방향은 치아 표면이 마모되고 구강 점막이나 잇몸이 닳아서 시리지 않게 되려면 잇몸에서 치아 쪽 방향으로 회전하시면서 쓸어내주시면 되고요. 칫솔질의 자극에 의해서 구토나 질식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 주셔야 됩니다. 자, 혈액응고 장애 대상자가 그쵸? 피가 잘 굳지 않는다. 이런 경우에는 치실을 사용하시게 되면 출혈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혈액응고장애 대상자는 치실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매 식사 후 30분 이내에 3분간 그리고 잠자기 전에 양치질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의치 손질하기로 갑니다. 최소한 하루 8시간은 의치를 빼놓아서 잇몸의 압박을 줄여주시는 게 좋고요. 헹굴 때는 찬물을 사용하시고 뜨거운 물로 하시면 변형이 되죠. 세면대 안에 종이수건이나 물수건을 깔고 의치 용기에서 의치를 꺼내주시고요. 또 이제 부딪히거나 이런 거에서 마모 닳아버리거나 깨지거나 이런 부분을 우리가 보호하려고 하는 거죠. 자, 부분 의치 경우라면 손톱으로 클래스프를 끌어올려서 빼주시면 됩니다. 세척할 때는 의치 세정제를 사용하시고 만약에 세정제가 없다면 주방세제를 대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방세제 안에는 연마 마모제 성분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치약보다 권하고 있습니다. 뜨거운 물에 삶거나 페베트를 사용하시면 변형이 될 수 있으니까 앞에서 제시했던 것처럼 찬물로 우리가 세척을 해주시면 되고요. 보관할 때는 의치 세정제나 물이 담긴 용기에 넣어서 뚜껑을 덮어 보관을 해주셔야 또 수증기로 증발돼서 날아가는 걸 막아낼 수 있습니다. 자, 의치 역시 먼저 위쪽 의치를 빼줍니다. 빼줄 때도 위쪽. 자, 그럼 끼울 때는요?
네, 끼울 때도 위쪽부터 끼워주시면 됩니다. 자, 끼울 때는 엄지가 입안으로 들어가게 해서 한 번에 끼워주시고, 아랫니는 검지가 입안으로 향하게 해서 아래쪽으로 밀어주시면 됩니다. 어느 손가락인지 한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두발 청결 돕기입니다. 자, 머리 감기 도움부터 시작해서 머리 손질하기까지 나와 있어요. 자, 머리 감기 도움이다. 어디에서 할까요? 네, 반드시 목욕 의자에 앉아서 머리를 감습니다. 머리를 숙이기 힘든 경우라면 샤워캡을 씌워주시고 귀에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기마개나 기마개 솜으로 양쪽 귀를 막아주시면 됩니다. 자, 머리와 두피는 반드시 손가락 끝으로 네, 손톱만 잘라주시면 손가락 끝으로 충분히 마사지 감겨드릴 수 있습니다. 자, 침대에서 머리 감기를 진행하실 때는 침대 모서리에 머리가 오도록 침대 모서리에 어깨 전부 다 오답이에요. 가운데서도 진행하지 않습니다. 자, 목욕 담요를 덮고 이불은 허리 아래까지 접어 내려주시고 침대에서 머리를 감길 때는 네, 방수포를 깔아서 시트가 젖지 않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드라이 샴푸를 이용하는 경우라면 하나만 기억하셔도 다 풀 수 있어요. 그 하나가 뭐냐고요? 절대 물을 사용하지 않는다. 네, 그래서 물을 사용할 수 없거나 신체적으로 움직이기 힘들 때 사용하시는 거고 드라이 샴푸를 바른 후에 마른 수건으로 충분히 닦아주셔야 됩니다. 자, 시험에 오답에 많이 나오는 게 좀 전에 제가 물을 사용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드라이 샴푸를 바른 후 젖은 수건으로 닦아낸다. 물을 쓸 수 없다고 하는데 젖은 수건 사용하시면 안 되잖아요. 네. 또는 뭐 드라이 샴푸를 사용하고 물로 헹궈낸다. 아, 그것도 사용할 수 없잖아요. 네. 그런 문장들이 오답에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네, 좀 어이가 없는 문장들이 있죠. 저는 늘 말씀드려요. 제가 너울쌤의 공부방에서도 할 거지만 실기 문제 파트는 전부 다 말장난이에요. 말 같은데 표준교재에 나와 있는 문장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실기의 점수를 고득점으로 만들고 합격으로 가는 비법은 죄송하지만 한 가지밖에 없어요. 네, 이렇게 책을 많이 읽어두는 거. 아니면 진짜 개념 정리를 아주 빡시게 여러 번 반복해서 하는 거. 문제를 풀면서 잡는 것도 좋은데 그러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도대체 몇 문제를 풀면 개념이 잡힐까요? 네, 그래서 이제 합격하신 선생님들이 늘 얘기합니다. 복습 개념 정리만 정말 열심히 읽으셔도 합격할 수 있습니다. 네, 요렇게 선배의 말들을 조금 새겨듣는 지혜도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자, 그다음 이제 머리 손질하기로 가시면 빗질은 매일 합니다. 네, 뭐 일주일에 한 번 한다, 뭐 일주일에 두 번 한다, 전부 다 틀렸죠. 네, 머리카락이 엉켰을 때는 물을 적신 후에 네, 손질을 해주시고요. 두피에서 모발 끝쪽으로 빗어주시면 됩니다. 손발 청결 도끼입니다. 손톱은 둥글게, 발톱은 일자로 잘라주시면 되고요. 요 그림 예쁘게 잘라놓은 손발톱 찾아보십시오라고 하는 문제들도 참 많이 출제가 됐었어요. 자, 손톱이나 발톱이 살 안쪽으로 파고들었거나 발톱 주위 염증이나 감염 등이 있는지 살펴본다. 혹시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고한다. 예, 이거는 모든 실기 파트 공통 예시 문장입니다. 5개 중에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이상 증상이 발견됐다면 무조건 보고로 끝나셔야 돼요. 뭐 소독을 한다, 약을 발라준다, 먼 처치를 한다, 전부 다 오답입니다. 네, 이하 불문, 싹 다 이하 불문하고 뭔가가 발견됐다, 이상하다라고 하면 보고한다로 끝내주셔야 정답 처리가 됩니다. 자, 다음은 회음부 청결도끼입니다. 회음부는 요도질, 학문 순서로 되어 있죠. 그래서 요도질, 학문 순서로 닦던지, 앞에서 뒤로 닦던지, 위에서 아래로 닦아주시면 됩니다. 어떠한 방향으로 출제가 될지는 출제 위원 마음입니다. 우리는 세 가지 다 알아두시는 게 중요하고요. 자, 누워서 무릎을 세우게 하고, 목욕 담요를 마름모 꼴로 펴셔서 예, 대상자 몸과 다리를 덮어주는 거죠. 물이 들어가지 않게 몸에 닿지 않게 회음부 청결도끼를 하시는 분들은 거의 와상이신 분들이에요. 그렇지 않다면 스스로 청결도끼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또 수분기 물기가 남게 되면 욕창에 피부 손상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마른 목골, 몸과 다리. 자, 세면도끼로 가겠습니다. 눈은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닦아줍니다. 코 방향에서 귀 방향으로 가는 거죠. 안경을 사용하는 경우라면 하루에 한 번 이상 네, 닦거나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해주시고요. 귀지는 의료기관에 가서 제거하셔야 됩니다. 네, 닦는 거, 또 귀 입구, 여기는 우리가 가능해요. 그러나 제거, 뭐 귀 안쪽 이렇게 되면 전부 다 오답 처리가 됩니다. 자, 이마는 머리 쪽으로 쓸어 올리면서 닦아주셔야 되고 옆으로는 눈 및 콧뼈, 아래로는 입 주위 턱을 닦아주시면 됩니다. 네, 또 나오죠? 네, 머리를 쓸어 올리면서, 이마는 머리 쪽으로 쓸어 올리면서 귀 닦고 귀의 뒷면,
귓바퀴, 목 순서로 닦아주시는데, 자, 이 세수 순서가 네, 이제는 제대로 와 있으니까 2024년은 좀 잘못돼 있었거든요. 자, 한 번만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선생님 손가락 이용하셔서 눈, 코, 뺨, 입, 이마, 귀, 목. 네, 김 교수 너울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손으로 암기하시는 게 빨라요. 머리로 하는 것보다 이 손에다가 연습을 3번만 시켜주시면 해봐, 손가락아. 그럼 지가 합니다. 네, 이렇게 동작으로 암기하는 걸 권장드립니다. 자, 다음은 면도 돕기입니다. 피부와 45도 정도의 각도를 유지하시면서 짧게 나눠서 일정한 속도로 면도를 해주셔야 되고, 면도 전에 따뜻한 물수건으로 덮어서 검점을 완화시켜 주시고, 수염의 강도가 약한 볼 부위부터 얼굴 가장자리, 목, 입 주위, 턱 밑, 콧수염 등 수염의 강도가 강한 부위 순서로 수염이 자란 방향으로 실시해 주시면 됩니다. 네, 비누나 면도 크림 젤을 바를 때는 수염이 난 방향과 반대로 발라주셔야 수염을 세워줄 수 있기 때문에 면도에 수월해집니다. 자, 이렇게 뭔가를 바를 때는 수염이 난 방향과 반대 방향, 면도를 진행하실 때는 수염이 자란 방향, 두 가지의 차이점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번에 이제 목욕 도끼로 갑니다. 몸 씻기 도움이 있고, 통목욕 도끼가 있고, 침상 목욕이 있습니다. 네, 몸 씻기 도움은 말 그대로 욕조에 들어가지 않고 목욕 의자에 앉으셔서 몸을 헹구고 이제 씻어주는 행위로 끝나는 거고, 통목욕 돕기라고 하는 것은 욕조에 잠깐 들어가 계셨다가 5분이죠. 나오셔서 목욕 의자에 앉아서 몸을 씻는 거를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럼 몸 씻기 도움의 물의 온도는 35도 정도를 유지해 주시고, 몸을 헹구실 때는 목욕 의자에 앉아서 발, 다리, 팔, 몸통 순으로 물을 적셔주시면 됩니다. 네, 순서 기억해 주시고요. 통목욕을 진행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명부에서 손등으로 온도를 확인해 주시는데 35도 정도 나올 거예요. 그다음에 다리, 팔, 몸통 순서로 물을 헹구고 똑같죠, 순서는요. 마지막으로 회원부를 닦아주시고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거죠. 현마비 대상자라면 욕조에 들어가기 전에 욕조 턱의 높이와 의자 높이를 좀 맞춰주시고, 들어가는 순서가 건강한 쪽 다리가 들어가고 마비된 쪽 다리 순서로 옮겨 놔주시면 됩니다. 자, 욕조에 있는 시간은 5분 정도로 해주시고요. 전체 목욕 시간은 여기 나는 시간과 동일하죠. 20분에서 30분 이내 끝내주셔야 됩니다. 자, 육지에서 나오실 때도 건강한 쪽 다리가 먼저 나오고 마비된 쪽 다리 순서로 나와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실기에서 시험 문제의 상중하 난이도를 결정하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현마비 대상자 통목욕 돕기 방법 이렇게 나오면 난이도 하 문제예요. 예, 이거 금방 기억나시잖아요. 건강 쪽다리, 마비된 쪽다리 들어갔다 나갔다, 그쵸? 그런데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 통묘시키는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왼쪽 편마비 대상자 통묘시키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벌써 난이도 중이 됩니다. 예, 사람이 두 개를 동시에 하는 건 어렵거든요. 그래서 오른쪽, 왼쪽, 건강한 쪽, 마비 쪽 이쪽 부분을 늘 신경 쓰시면서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이제 난이도 중, 더 나가면 3까지도 올라갈 수 있어요. 보기를 헷갈리게 한 3개 정도 이상을 출제하면 그 난이도 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문제 유형도 제가 너울삼의 공부방에서 네, 이제 실기 파트로 풀어갈 예정이라서 다시 한번 쇼츠로 만나뵐 수 있도록 네, 준비하겠습니다. 자, 꼭 기억해 주시라는 거. 그리고 어렵다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가 몇 초 안에 한 문제를 풀어라 이런 규정은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오른쪽 왼쪽 편마비 조건을 제시했다면 천천히 문제를 읽으면서 답을 찾아가겠다라는 마음으로 급하지만 않는다면 정답은 다 찾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통목욕 하실 때 닦는 방향이 말초에서 중심 방향으로 갑니다. 네, 그거 침상목욕에서 한 번 더 제시하겠습니다. 자, 침상목욕 또한 20분, 30분 이내로 끝내주셔야 되고, 몸을 닦을 때는 얼굴, 목, 손가락, 손, 팔, 가슴배, 발가락, 발, 다리, 등, 둔부, 음부 순으로 닦아줍니다. 눈 주변은 비누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눈은 안쪽에서 바깥쪽, 앞쪽에서 한 번 나왔죠? 한 번 사용한 수건의 면은 다시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얼굴을 닦는 순서 또 한 번 복습합니다. 눈, 코, 뺨입, 이마, 귀, 목의 순서로 갑니다. 양쪽 상지는 말초에서 중심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손끝에서 겨드랑이 쪽으로 왜 그렇게 닦아주나요? 정맥혈액을 심장 쪽으로 밀어 올리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정맥혈액에 노폐물이 많아요. 그래서 노폐물 배출을 원활하게 해서 혈액순환을 돕기 위해서 말초 중심으로 갑니다. 자, 유방은 원을 그리듯이 닦아주시고 복부는 배꼽을 중심으로 시계 방향. 이 또한 창운동을 활발하게 해서 배변에 도움을 주기 위함입니다.
자, 양쪽 하지 또한 발끝에 허벅지 쪽으로 말초에서 중심 쪽으로 가주시면 되고요. 목 뒤에서는 둔부 방향, 깨끗한 데서 더러운 데로 가야 하니 목이 둔부보다 훨씬 깨끗합니다. 이렇게 전체적인 순서, 부분적인 순서를 같이 기억해 주셔야 하는 것이 침상 목욕. 그래서 시험 문제 가장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개인위생 예지 마지막 파트에 해당하겠죠? 네, 옷 갈아입기 도움입니다. 자, 편마비나 장애가 있는 경우라면 옷을 벗을 때는 건강한 쪽부터 벗고 입을 때는 불편한 쪽부터 입힌다. 왜요? 이렇게 물으신다면 직접 해보시면 됩니다. 네, 머리로만 이해하려고 하면 잘 안 돼요. 그래서 저도 실기로 직접 한의를 가지고 진행하고 있고요. 입어보고 나시면 아무 소리도 안 하세요. 왜요? 이런 질문 안 하시거든요. 혹시라도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 교수님 왜요? 이거 잘 모르겠는데요 하시면 선생님들이 파란 쪽 가슴에다 붙이시고 입었다 벗었다 한 번만 해보시면 왜요라는 질문 절대 하지 않습니다. 다 기억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몸으로 먼저 체득이 되신 다음에 시험을 보기 위해서 빠르게 하기 위해서 저는 입마 이렇게 외우라고 합니다. 불편한 쪽이 마비 쪽이잖아요. 입을 때는 불편한 마비 쪽부터, 벗을 때는 건강한 쪽부터. 자, 어렵지 않습니다. 순서가 헷갈리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만 잘 기억해 주신다면 수액이 있는 경우 또 앞이 막힌 상의 이렇게 했을 때 하나만 더 기억해 주시면 돼요. 수액은 항상 가운데, 머리도 항상 가운데. 자, 앞이 막힌 상의부터 보겠습니다. 입힐 때는 입마였으니까 입 마비된 팔 있고 머리가 있고 건강한 팔 순서로 입어주시면 되고요. 벗을 때는 건강한 팔부터니까 건강한 팔 벗고 머리 벗고 마비팔 순서로 벗어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나오는 시험 문제는 없어요. 예, 마비된 쪽, 머리 건강한 쪽 그런 문제는 예전에 많이 끝났습니다. 오른쪽 편마비, 왼쪽 편마비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머리는 항상 가운데 위치 벗어나지 않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수액이 나오시면 당황할 게 없어요. 수액을 맞추실 때는 네, 단추 있는 옷을 입고 수액을 맞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머리가 필요 없는 거예요. 머리가 들어가는 자리에 수액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여기만 딱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입을 때 마비된 쪽, 벗을 때는 건강한 쪽 추려주시면 되고요. 자, 우리가 오지선 문제이지만 실질적으로 이 문제가 시험에 나오면 이지선이에요. 수액이 가운데, 머리가 가운데 있는 거 보기 5개에서 2개밖에 못 만듭니다. 저 역시도 문제 3,000개 이상 만들어 보는 사람이거든요. 죽었다 깨나도 못 만들어요. 예, 그러니까 당황하지 마시고 머리 수액이 가운데 있는 거 하면 5개 중에 딱 2개로 추려줍니다. 3개는 쳐다볼 것도 없잖아요. 그럼 요 2개 가지고 답을 풀어주시면 되는 거고 여기도 상중하는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것도 제가 나중에 제시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하의를 갈아입을 때, 입을 때는 마비된 쪽부터 벗을 때는 공적 동일합니다. 하의는 입고 벗는 순서를 화살표로 시험 문제 출제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 하의 갈아입히는 방법으로 옳은 것을 고르십시오. 가나다라. 또는 뭐 고르십시오. 틀린 거 옳은 거 이런 문제를 출제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예, 이런 문제를 좀 풀어보시면서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개인위생 파트였고요. 이제 체외변경과 복지연구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체위변경 파트입니다. 아우, 교수님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사실 늘 외치는 구간인데요. 예, 맞습니다. 어려운 거 인정해야 돼요. 왜냐하면 연상력이죠. 실기로 진행했던 동작들을 문장으로 풀어왔을 때 생동감 있게 살아있어서 기억에 되살아나야 손이 어느 쪽에 갔지, 머리가 어느 쪽에 갔지, 연보선 어느 쪽에 서 있지, 방향을 추릴 수 있는 파트이기 때문에 예, 그냥 어려운 거 인정하시면 돼요. 왜 나는 안 되지라고 외치실 필요 없습니다. 어느 분도 빨리빨리 안 되고요. 17년 이상 가르친 강사 저조차도 단순간에 딱 문제를 보고 답을 툭 튀어나오게 할 수 있는 그런 머리는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천천히 생각하시면서 상상해 보시면 되고 진짜 어려우시면 방법은 있어요. 찍으세요. 강사가 이렇게 말이 좀 이상하실 수도 있지만 5개 정도 나오는데 5개 다 틀려도요. 다른 파트에서 맞으면 합격되시잖아요. 그러니까 좀 내려놓는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완벽이라는 건 없습니다. 물론 만점 맞고 다 맞으면 기분이야 좋겠지만 사실 그 기분 별로 오래 안 가요. 예, 나 뭐 합격증에 자격증에 만점자 박혀 있지도 않습니다. 그냥 충분히 합격만 하시면 될 일이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시면서 공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게 여기 파트거든요. 많이 한숨을 쉬시니까. 자, 그럼 이제 체위 변경 파트에서 일반적 원칙 첫 번째 올바른 신체 정렬 방법, 요양보호사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거롭게 손상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서 대상자가 최대한 몸 가까이 보조하시고
발은 적당히 벌리고 서서 한 발은 다른 발보다 앞에 놓아 지지면을 넓혀주시고요. 무릎은 최대한 굽히고 중심은 낮게 유지해 주시고요. 다리와 몸통에 큰 근육을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네, 뭐 올바른 신체 숙련 방법으로 옳은 것은 뭐 이런 거 나오니까 한번 문장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이제부터 침대 위에서 자세를 바꾸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상상이 혹시 되시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고요. 와, 상상 안 된다. 이러면 예, 그럼 교재로 넘어가시는 수밖에 없어요. 제 요약집에는 그림을 다룰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글씨로 제가 읽어드릴 때 동작이 한번 예, 상상이 되시는지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침대 위 아래쪽으로 이동하기입니다. 가장 먼저 매트는 수평으로 놔주시고요. 대상자의 무릎을 세워서 발바닥에 닿게 해주시고 자, 나눠집니다. 협조할 수 있는 경우입니까? 아니면 협조할 수 없는 경우입니까? 자, 협조할 수 있는 경우라면 침대 머리 쪽으로 난간을 잡게 해주시고요. 하나, 둘, 셋 신호를 해서 같이 이동하고자 하는 방향 이동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때 요양보호사 손이 한 손은 무릎과 엉덩이 사이로 나머지 한 손은 침상면을 지지하시면서 대상자와 신호에 맞춰 밀어주시면 되고요. 협조할 수 없는 경우라면 요양보호 선생님 두 분이 필요하시죠? 침대 양편에 한 사람씩 마주 서셔서 한쪽 팔은 머리 밑에 넣어서 어깨와 등을 받치고 다른 팔은 둔부와 대퇴부 밑에 넣어서 반대편 사람과 손을 잡고 신호에 맞춰 두 사람이 동시에 이동시켜 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엔 침대 오른쪽 또는 왼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그 아래 나와 있는 옆으로 눕히기와 다른 거기 때문에 차이점 먼저 구별해 주셔야 됩니다. 침대 오른쪽 왼쪽으로 이동한다고 하는 것은 상체와 하체를 전부 다 오른쪽, 전부 다 왼쪽으로 가는 거고요. 옆으로 눕히기라고 하는 것은 상체, 하체 다 반만 오른쪽으로 쳐다볼 수 있게, 왼쪽으로 쳐다볼 수 있게 위치를 해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른쪽, 왼쪽으로 상체와 하체를 다 가실 때는 요양보호사는 이동하고자 하는 쪽에 섭니다. 밀어버리지 않고 잡아당기기 때문이겠죠. 자, 두 팔을 가슴에 포갠 상태에서 상반신과 하반신을 나눠서 이동하시는데 상반신을 이동하실 때 한 손은 목에서 겨드랑이 아래로 나머지 다른 손은 허리 아래에 받쳐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상반신 이동시켜 주시고요. 상반신 이동이 끝나시고 나시면 나머지 한 손 허리 또는 네, 엉덩이, 나머지 한 손 엉덩이 아래 넣어서 하반신을 이동시켜 주시면 됩니다. 우리 보통 언제 하나요? 앞에서 침대에서 머리 감기게 할 때 가장자리로 이동해서 할 때 이런 방법 쓰는 거죠. 자, 그 다음 이제 옆으로 눕히 하겠습니다. 요양보호사는 돌려 눕히라고 하는 쪽에 서주시면 됩니다. 이 또한 밀어버리는 게 아니고 당겨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회전축을 만들어주는 거죠. 돌려눕히려고 하는 쪽으로 머리를 돌려주시고, 돌려눕히려는 쪽에 손을 올리거나 양손을 가슴에 포개주시고, 돌려놓는 방향과 반대쪽 발을 다른 쪽 발에 포개주십니다. 예, 또는 무릎을 굽혀 주실 수도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반대쪽 어깨, 건너편의 어깨 엉덩이에 손을 대고 옆으로 돌려 눕혀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장면이 상상이 되실까요? 그럼 충분히 잘하고 계십니다. 장면이 상상이 안 되실까요? 그렇다면 교재에 가서 그림을 더하게 하시고 혹시 네, 수업 받으실 때 강사님들이 동영상 촬영해서 제공하셨을까요? 저는 사실 하고 있거든요. 한 번으로 기억이 안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런 영상을 좀 참고하셔서 동작을 한번 익혀주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자, 다음은 상체 일으키기로 가겠습니다. 편마비 대상자가 있고 하반신마비 대상자가 있습니다. 자, 편마비 대상자는 대상자의 건강한 쪽에 명보사가 서셔서 마비된 손은 가슴에 올려주시고 양쪽 무릎을 굽혀 세운 후에 어깨와 엉덩이 또는 넉다리를 지지해서 요양보호사 쪽으로 마비된 쪽 위로 오게 돌려 눕혀줍니다. 벌떡 일어나지 않습니다. 네, 요양보호사의 팔로 대상자 몸 밑에 넣어서 손바닥으로 등과 어깨를 지지하시고 나머지 반대 손은 엉덩이 또는 넉다리를 지지해서 이렇게 세우시는데 이때 대상자가 건강한 손으로 짚고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여기 가나다라,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순서 맞추세요. 진짜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런 문제 제 유학집에, 제 문제집에도 출제를 했었고요. 그래서 그 순서 잘 기억해 주세요. 자, 하반신마비 대상자라면 대상자 가까이에 서서 대상자의 양쪽 무릎을 굽혀주거나 편안하게 놓아줍니다. 대상자가 일어나고자 하는 방향으로 상체를 돌려서 손으로 짚고 일어날 수 있도록 이땐 어깨를 지지해 주시면 됩니다. 필요실 요양보호사는 한쪽 팔로 어깨 위치 받쳐줍니다. 자, 이제 일패 세우기 가겠습니다. 앞에서 보조하는 경우가 있고 옆에서 보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에서 보조하실 때 대상자의 발을 무릎보다 살짝 안쪽으로 옮겨줍니다. 옆에서 보조할 때는 무릎보다 살짝 뒤쪽으로 옮겨줍니다. 안쪽이나 뒤쪽이나 같습니다. 그러나 이 단어 그대로 나오셔야 정답 처리가 됩니다.
네, 자, 앞에서 보조할 때 살짝 안쪽으로 옮겨주시고 요양보호사의 무릎으로 대상자 마비된 쪽 무릎 앞쪽에 대고 지지해 줍니다. 이때 양손은 허리를 잡아서 지지하고 대상자 상체를 앞으로 숙이며 천천히 이렇게 세워줍니다. 자, 옆에서 보조하는 경우라면 대상자의 발을 무릎보다 뒤쪽에 놓아주시고 대상자의 마비된 쪽 가까이에 서고 발을 마비된 발 바로 뒤에 놔주십니다. 어느 쪽에 선다고요? 마비된 쪽. 발은 어디로 간다고요? 마비된 발 바로 뒤. 자, 이때 한 손은 마비된 대퇴부입니다. 나머지 한 손은 대상자의 반대쪽 허리를 부축해서 이렇게 세워줍니다. 그림으로 시험 문제 진짜 많이 출제합니다. 제 문제집에도 앞에서 보조, 옆에서 보조 모두 다 출제를 했으니까 그림 문제를 꼭 한번 풀어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침대에서의 체위 변경에 이제 자세에 따라 욕창이 잘 생기는 그 부위랑 겸해서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우리가 체위는 침대에서 체위가 네 가지가 나오죠. 바로 누웠습니다. 천장을 보고요. 앙화 연재하나요? 휴식하거나 잠을 잘 때 취해주는 자세입니다. 우리 이 자세 취해줬을 때 무릎 밑에 베개나 쿠션을 대어주는 자세, 우리 선생님도 혹시 기억이 나실까요? 네, 그거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림을 실을 수 없어서 제가 그림 못 넣었다고 했죠. 네, 머리 밑에, 하나는 무릎 밑에, 하나는 발목 밑에, 수평이 되게. 자, 반만 앉은 자세입니다. 그래서 반자위. 숨이 차거나 얼굴 씻을 때 식사 시나 위관 영양을 할 때 취해주는 자세고요. 자, 이 자세에서 우리가 베개 쿠션에서 기억하셔야 될 거는 다리 쪽에 침대를 살짝 올려줘서 대상자가 미끄러져 내려가지 않게 엉덩이보다 다리 쪽이 살짝 올라가는 그림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자, 이제 엎드린 자세, 복이다라고 합니다. 언제 하나요? 등에 상처가 있거나 등의 근육을 쉬게 해줄 때 취해주는 자세입니다. 자, 엎드린 자세를 취해줬을 때 발 아랫배와 발목 밑에 베개 등을 받쳐주시면 허리와 넙다리의 긴장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확인해 주세요라고 말씀드렸어요. 다음 중 엎드린 보기를 취해줬을 때 베개와 쿠션의 위치가 허리와 넙다리의 긴장을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예, 위치된 자세로 옳은 것은 이런 거 나와요. 그러면 아랫배와 발목 밑에 쿠션 베개가 들어가야 되는데 막 가슴 아래 가 있고 무릎 아래 가 있고 전부 다 오답입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옆으로 누운 자세를 우리가 칠기라고 하죠. 둔부의 압력을 피하거나 간장할 때 취해주는 자세입니다. 자, 칠기 자세를 하실 때도 다리 사이에 베개나 쿠션을 꼭 꽂아주셔서 욕창 오는 걸 예방해 주셔야 됩니다. 자, 다음은 휠체어 이동 돕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휠체어의 기본 조작법에 휠체어 펴는 순서가 있었죠. 잠근 장치를 푼다, 패거리를 펼친다, 시트를 눌러 편다. 자, 휠체어 접는 순서가 있었죠. 잠근 장치를 잠근다, 발받침대를 올린다, 시트를 들어 올린다, 팔걸이를 접는다.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이제 휠체어를 상황별로 조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진짜 많이 나와요. 짝짓기 문제로도 많이 나오거든요. 이런 게 또 상문제죠. 네. 제가 상중하 문제도 한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릴 때 뒤로 들어가서 앞으로 밀고 나옵니다. 도로턱이나 문턱을 올라갈 때는 앞바퀴가 가고 뒷바퀴가 따라갑니다. 도로턱이나 문턱을 내려가실 때는 휠체어를 뒤로 돌려서 뒷바퀴가 내려가고 앞바퀴가 같이 옵니다. 오르막길을 가실 때는 지그재그로 밀고 올라갑니다. 자, 내리막길을 가실 때는 뒤로 돌려서 지그재그로 내려가주면 됩니다. 자, 울퉁불퉁한 길을 가실 때는 앞바퀴를 들어 올린 상태로 뒷바퀴로만 이동을 합니다. 이유는요? 예, 진동을 많이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예, 진동 흡수 완화가 그 뒷바퀴는 바람이 들어가 있는 타이어라 진동 흡수가 되는데 앞바퀴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기억하시면서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자, 이제 휠체어로 상황을 가겠습니다. 바닥에서 휠체어로 갑니다. 휠체어를 건강한 쪽에 비스듬히 놔주시고요. 불편한 쪽 어깨와 허리를 받쳐주시고 엉덩이를 들어서 허리를 펴게 하신 상태에서 건강한 쪽 무릎을 세우고 천천히 휠체어에 앉혀주시면 됩니다. 동작 생각나실까요? 네,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휠체어에서 바닥으로 가겠습니다. 대상자의 마비된 점 옆에서 어깨와 몸통을 지지해 주신 상태에서 대상자의 건강한 쪽 팔을 뻗어서 바닥을 짚게 하시고 건강한 쪽 다리에 힘을 줘서 바닥으로 내려앉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때 대상자가 이동하는 동안 상체는 지지해 주셔야 됩니다. 중요한 거 마비 쪽 어깨와 몸통을 먼저 지지한다는 거 이게 1번으로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다음에 침대에서 휠체어로 이동하겠습니다. 휠체어를 건강한 쪽에 비스듬히 놔주시는 거죠. 여기서 비스듬히 하면 30에서 45도 각도를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건강한 쪽 손으로
팔걸이를 잡게 하시고 몸을 회전하면서 휠체어에 앉혀주시면 되고요. 영상 그림에서는 팔걸이 잡지 않고 요양보호사의 목 부분과 어깨 부분에 걸치게 하시 상태 이동하셔도 괜찮습니다. 둘 다 맞는 거예요. 자, 이번엔 휠체어에서 침대로 가겠습니다. 네, 우리가 요거 두 사람이 이동하는 방법이 있었죠. 두 사람. 네. 자, 침상과 평행하게 휠체어를 붙여 놓으시고 키가 크고 힘센 사람이 대상자 뒤에 서서 겨드랑이 아래로 팔을 집어 넣으셔서 대상자의 팔을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붙들어 주시고 다른 한 사람은 대상자 종아리 아래로 가셔서 다른 한 손은 태태 자리에 가셔서 한 손은 종아리 아래, 나머지 한 손은 대퇴 아래 집어넣으신 상태에서 하나, 둘, 셋 구령감과 함께 들어 올려주시면 됩니다. 자, 이때 힘센 사람이 어디로 간다고요? 대상자 뒤로. 네, 나머지는 앞으로 와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휠체어에서 이동변기로 당연히 건강한 쪽에 휠체어를 이동변기와 30에 45도 비스듬히 놔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보행도끼입니다. 자, 일반적 보행도끼에서 부축하며 걷기가 있습니다. 대상자 옆에 서서 팔로 허리를 껴안듯이 잡고 반대편 손으로는 요양보호사 어깨 위에 있는 대상자의 손을 잡고 걸어주시면 됩니다. 자, 따라 걷기 하실 때는 약 50cm 뒤에 속도에 맞춰 주셔야 되고요. 자, 지팡이를 이용해서 걷는 경우에 항상 지팡이는 건강한 손으로 잡습니다. 네, 앞으로 비스듬히 하실 때 발 앞, 어디 발이죠? 새끼발가락 앞, 또 어떤 발이죠? 건강한 발. 건강한 발의 새끼발가락으로부터 앞 15cm로 가시고 또 바깥쪽 옆으로 15cm 지점에다가 끝을 내려주시면 됩니다. 요거 그림으로도 위치 찾으세요. 시험 문제 많이 나오기 때문에 꼭 풀어보셔야 되고요. 제 문제집에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팡이 길이는 바닥면에서 둔부까지 길이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계단을 올라가실 때와 내려가실 때 보행 순서가 있는데 지팡이가 없는 경우라면 건강한 손으로 계단 손잡이를 잡고 건강한 쪽 다리가 가고 불편한 쪽 다리를 끌고 가주시면 되고요. 지팡이가 있는 경우라면 지팡이가 먼저 가고 건강한 쪽 다리가 가고 불편한 쪽 다리가 가주시면 됩니다. 이때도 시험 문제인 건강한 쪽, 불편한 쪽 나오지 않아요.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 왼쪽 편마비 대상자, 또 오른쪽 손으로 지팡이 잡고 있는 그림, 왼쪽으로 잡고 있는 그림, 그 그림을 보시면서 건강한 쪽을 추려주셔야 되고요. 자, 지팡이가 이제 내려갈 때 없는 경우라면 건강한 손으로 계단 손잡이를 잡고 불편한 쪽을 먼저 내려보내고 건강한 쪽이 뒤에서 받쳐주시면 됩니다. 배려하는 거죠. 지팡이가 있는 경우라면 지팡이가 가고 불편한 쪽 다리가 가고 건강한 쪽 다리가 받쳐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지팡이가 맨 앞에 나와져 있는 순서를 하면 오지선이 아니라 이지선으로밖에 문제를 출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황하지 마시고 지팡이가 맨 앞에 있는 거 두 개 보시고 나머지는 X를 치시고 두 개 중에서 정답을 하나 추려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보행기 사용 두께입니다. 팔꿈치가 30도 구부러지도록 보행기 손잡이를 엉덩이 높이, 엉덩이 둥근 같습니다. 그래서 보행기 사용 높이와 지팡이 사용 높이는 동일합니다. 자, 보행기 사용하실 때 다리가 모두 약한 경우라면, 두 다리가 모두 약하시다면 보행기가 가고 오른발이 가고 왼쪽 발이 가시면 되고요. 한쪽 다리만 약한 경우라면 약한 다리와 보행기가 가고 건강한 다리가 따라가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시험 문제 많이 나오겠죠.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 보행기 사용 도끼 순서로 옳은 것은 왼쪽 편마비 대상자 보행기 사용 도끼 순서로 옳은 것은 이렇게 순서를 추려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오늘 마지막 파트예요. 복지연구 파트고요. 자, 복지연구는 구입과 대여를 구분해서 먼저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일단 구입과 대여가 다 되는 게 욕창 예방 매트리스 경사로 실내용이 들어가고요. 자, 대여 품목에는 수동일체어, 전동침대, 수동침대, 이동욕조, 목욕리프트, 배의 감지 6종만 외워주시면 됩니다. 암기하지 않은 모든 것은 구입으로 넘겨주시면 돼요. 자, 대여 품목 6종은 필수 암기. 일단은 장비고 무겁고 크고 뭐 이거 만약에 대상자가 돌아가시면 좀 처리하기가 좀 불편한데 이런 것들은 거의 대여로 쓰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대여품과 구입품을 선별해라라는 문제가 가장 많이 출제하기 때문에 그 내용은 좀 우리가 기억을 해주시고요. 글씨로만 내는 건 아니에요. 그림으로도 출제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배의 감지기가 목욕 리프트가 이동 욕조가 생각이 나지 않으신다면 경사로가 생각나지 않으신다면 반드시 표준교재 그림으로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분량이 좀 많아서 30분이 넘어갔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정리하고요.
너울쌤은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공부해준 선생님들 모두 모두 감사합니다. 제 유학집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보시고요. 또 문제집도 같이 풀어보시고요. 또 왔다 갔다 하시면서 문제집 푸시면서 정리가 안 되면 다시 유학집으로 넘어오시고요. 제 문제집 한 권이어도 충분히 시험 합격하는 데 다가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유학집과 문제를 좀 적절히 활용해 주신다면. 자, 그럼 오늘 이렇게 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